안녕하세요. 남부대학교 국현희입니다. 2025년 충계 국내 학술대회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에 발표할 주제는 상급 종합병원 진료진원 간호사의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과 직무 만족 간의 상관관계 연구입니다. 저는 발표자 국현희입니다. 본 연구의 발표 컨텐츠는 서론부터 논의 및 결론으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시면, 최근에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간호사들 중에서 진료 진원 간호사의 어떤 형태로 의사의 업무들을 위임받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진료 지원원 간호사에 대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긴급하게 간호사들이 이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의료 공백 사태를 지금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정부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런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 행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주고자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어떤 종합병원이라든지, 전공의들이 수련하고 있는 수련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명백한 어떤 가이드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제 그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졌던 이후에 이러한 지금 불명확한 진료 지원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인 가이드를 주고자 하고 있고, 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법령은 내려졌지만 시행은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가에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담 간호사들의 가능한 업무 그리고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나라에서 각 병원마다 가이드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규모나 형태를 살펴보면 예전에 시작했을 때는 200명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20년, 30년 사이에 20배, 30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 간호사 수의 거의 보면 10%에 육박하는 11,655명 정도가 지금 현재 진료 지원 간호사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급의 어떤 진료 지원 간호사 규모이고, 이 외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수까지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PA 간호사의 어떤 집계 현황을 보시면 처음에 2005년도 의사들의 어떤 수술 보조 업무를 주된 업무로 시작했던 200명 가까이 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서 현재 2019년까지 산정했을 때 4,000명이 넘는 거의 20배가 넘는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의료 공백 상태에서 더 많은 숫자의 진료 지원 간호사들을 기용하고자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추산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10,000명 이상이 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조사라든지 또 이러한 간호사들의 어떤 근무 형태, 그리고 이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형태에 대한 만족에 대한 연구들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실제로 이런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운영 형태를 조사해 보니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감독하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기획하고 약물 처방을 포함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의사와 함께 일하는 어떤 다학제 팀의 필수적인 의료 전문가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역시 숙련된 의료 전문가로서 고도로 교육을 받은 대상군들을 진료 지원
간호사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영국, 캐나다 이런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유사한 어떤 의료 전문가로서의 유사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구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비교한 표에서 도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14만 명이 넘는 형태의 진료 지원 간호사들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들이 PA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계속해서 재인증을 받음으로써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전공의들을 그리고 또 앞으로 전공의가 될 어떤 학생들의 의료 공백 사태가 굉장히 지금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도 장기화되면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의료 공백 사태를 어떠한 형태로 이거를 보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법제화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공백 상황 이전에는 실 의사로부터 위임받았던 역할 대부분이 이제 SA, Surgeon Assistant의 역할들을 제한적으로 수행했지만 현재는 동일 간호직인 임상 간호사에게 전공의들의 형태와 비슷하게 직접 지시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게 되면서 상호 직업 분간 또 본인들의 역할 내에서 역할 간 또 역할 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사된 문헌들을 따라서 보면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역할 모형에는 임상 간호사라든지 전문 간호사의 형태 또 전공의의 역할들을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실무 또 교육 및 상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문 및 조정, 연구 행정과 같은 또 그 문서화된 작업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실질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경계를 주지 않고 국가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를 주지 않고 실 업무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이런 업무 형태에 대해서 고발받는 소송이 되는 사례들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느끼는 전문직 자율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들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느끼는 어떤 역할가든 에도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료 지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런 역할 갈등과 저하된 전문직 자율성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 개별 개인이 느끼는 직무 만족도를 굉장히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업무를 유지시켜주는 배태성에는 반대로 이직률을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자율성은 간호사가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능력들을 갖추고 다양한 전문 직종 간의 관계에서 상호 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 지표인데 이것들이 간호사의 업무 성과나 또는 타 직종 간의 협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표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자율성이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 해당하는 직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외국의 경우서에서는 이러한 간호사의 직무 만족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율성을 지지하는 근무 환경에 대한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만은 이런 직무 만족 상승을 부족함이 있으니 이것들을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개인의 내적 요인 강화가 되냐 마냐에 따라서 제 직무 만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역할 갈등,
그리고 전문직 자율성, 직무 만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이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역할 같은 전문직 자율성, 직무 만족 정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성에 따라서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역할 같은 전문직 자율성, 직무 만족의 차이를 비교하고 역할 같은 전문직 자율성, 직무 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설계는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역할 같은 전문직 자율성, 직무 만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로서 두 개의 지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 지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총 204명을 등록하여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들을 살펴보시면 역할 갈등은 김문실과 박상현이 개발한 측정 도구를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특성에 맞게 반영해서 개정한 이해진의 도구로 측정을 하였고, 총 34문항으로 역할 모호, 능력 부족, 업무 가중, 협조 부족과 같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96이었습니다. 전문직 자율성은 김은정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고 해당 문항에서는 인파워먼트, 실행, 가치, 그리고 준비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율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92였습니다. 직무 만족은 한창목과 문의자가 번역한 도구를 측정하였고 총 7가지 하위 영역으로 보수, 전문적인 위치, 행정, 자율성, 업무 여부, 상호작용, 그리고 관련 부서 직원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8이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선문지를 제공하고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했고 SPSS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특성, 업무 관련 특성, 그 외에 역할 같은 전문직 자율성, 직무 만족 정도는 기술 통계를 이용해서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 관련 특성에 따른 역할관 등 전문직 자율성 직무 만족도의 차이는 독립 T테스트 또는 아코바 사후검정 셰프 테스트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세 개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스 콜리레이션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IRB 승인 이후 각 간호부의 협조를 구하여 허락을 받은 후 진행하였고 동의서의 서면을 받고 언제라도 철회 가능함을 명시하여 대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적 특성과 업무 관련된 특성들에서 보시면 본 연구에서는 30세 미만의 대상군들이 47%였고 30세 이상의 대상군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평균 연령은 32세였습니다. 임상 근무 경력과 진료 지원 간호사의 근무 경력을 조사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9년 이상, 102개월 이상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차가 높은 수준의 어떤 간호사들 임상 근무 경력을 보였고 실제적으로 PA 근무 경력 역시 3년에 가까운 근무 경력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정규직의 형태로 보시는 것처럼 상근직의 형태가 69.1%를 차지하였고 일반 병동 그리고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45.1%, 34.3%로 많은 순이었습니다. 근무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업무에 대한 만족은 70% 정도였는데 이런 업무에 임하기 전에 정규 교육을 받았냐의 여부에서 조사했을 때는 교육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65.7%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타 직군과의 어떤 갈등을 경험했냐라는 질문에는 65.7%에 가까운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대답하였고, 특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조사된 문헌보다는 일반 임상 간호사들과의 어떤 마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의 어떤 영역들을 다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100%가 넘는 100%가 진료 지원 간호사가 이런 침수적인 의학적 처치에 모두 다 참여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위임된 처방이라든지 또는 어떤 환자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설명과 그리고 임상적인 그 발견들, 임상적인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설명과 관련된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진료 지원 간호사의 어떤 법제화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가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59.8%에 달했습니다. 본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게 역할 갈등, 그리고 전문직 자율성, 업무의 어떤 만족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조사된 값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가장 나쁜 수준을 보였던 거는 어떤 낮은 수준의 협력 정도를 보이고 있었고 특히 이제 자율성에서는 어떤 가치를 찾기 어려웠다는 값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업무의 어떤 직업적 영역에서 만족도를 높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직종과의 상호작용이 많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각 그 직업군 그리고 일반적 특성과 직업 관련 특성에 따른 어, 역할 갈등 그리고 직업적 자율성 직업의 만족도, 직업 직무 만족도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성별의 차이는 역할 갈등에서 있었고, 성별, 이런 연령대에서도 역시 역할 갈등에서는 조금 더 보이는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교육적 수준에서는 역할 갈등이라든지 전문직 자율성에서 특히 이제 석사 수준 이상인 경우 전문직 자율성을 높게 느낀다고 이야기하였고, 석사 수준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갈등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업무의 어떤 그 임상적 업무, 근무 경력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다만 진료 지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 정도에서는 보시면 24개월 그러니까는 2개월, 2년에서 4년 정도의 근무 간호사인 경우에 특히 이제 전문직 자율성을 많이 느낀다라고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의 어떤 형태에서는 차이가 있는가 해서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직무 만족도가 특히 이런 2교대라든지 3교대에 비해서 상근직 진료 지원 간호사에서 직무 만족도를 높게 느끼고 있었고 근무 부서에서는 보시면 직무 만족도가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ICU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업무에 대한 본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만족하는 군에서 역할 갈등이라든지 만족하는 군에서 불만족하는 군이 역할 갈등을 훨씬 더 많이 느꼈고 만족하는 군에서 전문직 자율성을 높게 느꼈고 또 직무 만족도 역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훨씬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정규적인 어떤 본인들이 교육을 이수했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는 살펴보았는데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타 직종과의 갈등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봤을 때는 타 직종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 훨씬 역할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군에서 훨씬 보시는 것처럼 전문직 자율성을 더 높게 느꼈고 긍정적인 어떤 직무 만족도는 높게 느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역할 갈등은 훨씬 그 기대가 낮은 군에서 높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자율성 아니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그리고 직무 만족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 역할 갈등과 전문직 자율성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이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역할 갈등과 직무 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시면 음의 상관관계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전문직 자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 증가하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결과값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결론입니다. 현재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평균 임상 근무 경력 그리고 평균 진료 지원 간호사 근무 경력들을 이전에 조사되었던 연구에서 대학병원 그 진료 지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비슷한 수치로 진료 지원 간호사의 어떤 근무 경력과 임상 근무 경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의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서 임상식물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 중에서 병원 내 조직에서 필요에 따라 진료 지원 간호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인 임상 근무 경력이 6년 이상으로 배너가 제시한 경력 단계에서 CN 3 이상 단계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경력 간호사를 진료 지원 간호사로 배정한 이후에 이런 정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수하지 못한 진료 지원 간호사가 133명으로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개설 및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법제화에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 진료 지원 간호사는 82명으로 40.2%로 낮은 기대율을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의 실행 업무를 조금 면밀히 살펴보고 추후 이러한 법제화가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역할 갈등들은 보시면 역할 모호성과 협조 부족에 특히나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이런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과 조직 내 위치에 대한 불명확성이 업무 수행 중에 중요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의료 공백 상황이 있기 전에 역할 갈등에 대해서 조사했던 연구 결과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해당하는 연구에서 보여줬던 점수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 같은 상태에서 의사 보조 업무에 제한됐던 의료 공백 상황 이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업무를 주도해야 하는 경우들이 늘게 되면서 보시는 것 같은 어떤 역할 갈등에서 발생하는 점수의 차이가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역할 갈등이 직무 만족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이제 보이고 있고, 이는 예전에 발표된 이지선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역할 갈등을 라고 밝혀진 결과와 유사한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이것들은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역할 모호성으로 인해 높은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인 제도화와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재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법제화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 낮은 수준의 기대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명확성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전문직 자율성은 직무 만족과 유효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해외 문헌에서 간호사의 자율성이 보장될수록 직무 만족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값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조사됐던 하위 영역 중에서 준비성과 인파워먼트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해외에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개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인증제도와 교육제도와는 다르게 현재 국내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체계적인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 없이 운영되기 있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직 자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과 책자 등을 통해 습득하는 정보들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표준화된 업무 지침을 설정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보다 이것들이 직무 만족 점수가 유리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제도적 안정성이 업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지원 결론입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은 낮아지고 전문직 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역할 갈등과 전문직 자율성 간의 어떤 유의한 상당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진료 지원 간호사의 독특한 업무 구조, 그리고 조직적인 영향을 고려한 이런 심층적인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역할 정립,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합법적인 제도와 함께 조직 내 환경적 요인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조직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역할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